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시장 화요일은 조정장이 펼쳐졌습니다. 조정의 이유는 중국 헝다그룹 관련도 있고 제롬 파월 의장 관련 일도 있고 10년물 금리 상승 등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조정할 때가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9월의 조정 계속 이야기했었죠. 9월 마지막에 온 것이고요. 이 조정이 10월까지 이어갈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어차피 오는 조정 시원하게 왔다가 올해 하반기에 불이 한번 다시 제대로 붙어서 강한 상승력이 나왔음 하네요. 현재 나스닥 상황과 조정의 흐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현재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조정장에서도 강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시장의 영향만 아니면 800불을 상향 돌파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변수로 인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분석가인 수먼 맨덜에 따르면 인도에서 테슬라의 제조는 빠르면 2022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몇 년 동안 인도 자동차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마침내 인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가장 큰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맨덜은 인도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EV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분석가는 테슬라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경우 테슬라는 지구를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하려는 회사의 성장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위험한 지역인 인도에서 회사가 성공을 맛보는지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자주 표시를 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즈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맨덜은 큰 자동차 제조업체 중 어느 누구도 인도 시장에서 지분을 획득할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렴한 자원, 가용성과 낮은 인건비 덕분에 테슬라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현지 제조 또는 조립 공장을 설립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수입 방식을 활용해 인도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를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상하이에 생산시설이 활성화되어 있고 곧 생산을 시작할 독일의 또 하나의 생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인도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수입 관세가 차량 가격을 2배로 늘리고 이러한 세금이 감소하지 않으면 테슬라는 인도의 수요를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인도 현재 활동 중인 정치행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국내에서 제조 노력을 유지하는데 열심입니다. 이는 수입 관세 인하에 대한 테슬라의 요청이 테슬라의 희망에 부응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국가의 고위층에 의해 조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인도가 기업별 인센티브를 현실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진행하려는 테슬라의 시도를 다시 한번 무산시켰습니다. 대신 테슬라는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해야 하며 이는 테슬라 인디아의 당분간 동결할 것입니다. 맨덜은 인도가 결국에는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함께 무언가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열망과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열망이 테슬라를 인도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기본적으로 피한 유일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인도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맨덜은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속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토요타, BMW, 포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진행 중인 칩 위기로 인해 생산량을 크게 줄였지만 테슬라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예전 영상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테슬라만 받지 않는 이유요. 빠르면 2022년부터 제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2022년부터는 힘들 것 같고 빨라도 2023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웰스트리트에서 테슬라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기가 될 듯하다고 하네요. 분석가는 2021년 3분기가 전세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부문이 직면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역대 최고의 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웰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보이는 데이터에 따라 테슬라가 2021년 3분기 평균 22만 2,700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이런 기대를 받고 예상대로 높게 나와줄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화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화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갛죠. 테슬라 마이너스 1.7
0.74%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자, 나스닥, 기술주, 빅테크들도 많은 하락이 보여졌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은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조정장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77불 마이너스 1.74%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87불 시작했으며 최고 79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66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83% 하락을 했고요. S&P 500 마이너스 2.04% 하락을 했습니다. 타우도 마이너스 1.63%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대량 아주 대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윗꼬리, 밑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지금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눌림목이 나올 그런 타이밍이다,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좀 더 늘어야 좋습니다. 보조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60.91. 제가 어제 영상에서 70 거의 가까이 된 상황에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한번 눌리면서 RSI가 한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정확히 RSI가 좀 떨어지면서 62.91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트는 계속해서 EMA 위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머니플로우 역시 평형을 유지하다가 조금 밑으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70불 되겠고요. 그 밑으로 750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위로 800불이 되겠고요. 그 위로는 812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 밑으로 계속 조정을 받는 다음에 만약에 750불, 이 750불 선만 깨지지 않으면 이 큰 흐름은 이 현재 상승성이 있는 이 큰 흐름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750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흐름의 변화가 생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월봉도 잠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월봉 장기적으로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 지금 704불, 705불 거의 이제 700불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끊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의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또 저점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요 부분이 지금 이 구간 768불, 70불 정도. 자, 이 구간이 깨지느냐.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원래 800불을 좀 돌파해 줬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돌파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조정에 의해 지금 시장의 영향의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는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이 빨리 끝나던가 아니면 조정을 그냥 뚫고 테슬라가 뚫어버리던가 상향으로 돌파해서 뚫어버리던가 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770 자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깨지느냐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위로는 당연히 800불을 돌파 앞자리 팔자가 바뀌느냐 확인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더 플로우 확인하겠습니다. 인플로 3700, 아웃플로 3898. 자, 전체적인 매도세가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도세가 또 강하게 나온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화요일장은 대량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서 이 800불을 뚫지 못하고 현재 기대치에 만족을 하지 못한 세력들이 조금 나간 것 같네요. 하지만 최근 들어온 대량 매수세에 비해 한 5분의 1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대량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는 게 느껴지고요. 지금 3분기 인도량 발표 전에 더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량 매매가 유지가 되는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84%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테슬라 비중 10.61%를 가져갔고요. 2021년 9월 28일 테슬라 비중 10.84%를 가져가면서 비중이 상승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피어앤 그리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는 23이었죠.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위쪽에 있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 라인 잡아놓은 거 보이시죠? 자, 이 라인은 지금 깨지지 않아야 되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깨지면 조금 강하게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란선 라인이 중요하고요. 그 위로 지금 하늘색 선 라인을 이쪽에 지금 닿고 반등이 하는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듯 싶습니다.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만약에 반등이 된다면 다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노란색 라인을 맞고 다시 내려오느냐, 아니면 연두색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느냐 해서 흐름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요 위치에서 이 하늘색 요 라인을 맞고 반등이 되면 조정장이 생각보다 큰 조정이 안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배경 그리드 그래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금 현재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 부분 밑으로 내려가면 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요 부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되고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요 밑부분까지 흘러내리느냐, 자, 요게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요 부분까지 내려간다면 조금 적지 않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적지 않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요 부분까지 밑으로 하향 돌파가 된다면 조금 큰 조정, 아주 좀 큰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지금 요 구간, 지금 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볼 그런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요 밑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와서 흘러서 요 밑부분까지 하향으로 돌파되는지 살펴봐야 될 듯 싶습니다. 나스닥 일봉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요 구간,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지금 깨졌죠. 깨지고 내려와서 저 밑에 이 구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자, 요 120 구간, 120 라인, EMA 120, 14,388 지수까지 지금 내려오느냐. 자, 만약에 온다고 하면 여기서 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내려오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태고요. 자, 아주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소 요 구간, 지금 보시면 최고 밑으로 지금 14,539, 자, 이 구간까지 떨어졌었죠. 14,539, 거의 뭐 최근에 전 지수 최하락전하고 좀 비슷한 그 자리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자, 이래서 만약에 요 밑에까지 지금 또 하락이 나오고 요 밑에 14,388 지수까지 내려가서 맞고 반등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밑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된다면 정말 큰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밑으로까지 내려갈 것 같진 않고요. 지금 큰 흐름상 보자면 큰 흐름상은 지금 조정이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큰 조정까지는 지금 아직 가파른 조정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조정보다는 좀 심한 조정의 폭이 나오고 있죠. 자, 적지 않은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 자,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자, 요 부분이 지금 맞고 반등이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한 단기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장이 두려우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해 놓은 영상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조정이 정말 큰 조정으로 갈 것인지 일반 조정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테슬라의 현재 좋은 흐름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불 위쪽에서 위치했을 때 시장 조정이 왔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안타깝습니다. 3분기 기대감에 시장의 영향도 뚫어버렸으면 좋겠네요. 명절처럼 오는 게 조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신경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테슬라의 안 좋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고든 존슨이 22만 3천 대의 차량으로 2021년 3분기 인도 예측을 발표했는데 이는 컨센서스 예상치를 약간 상회합니다. 고든 존슨은 2021년 2분기에 비해 인도량이 10% 증가한 22만 3천 대의 자동차로 3분기 배송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문제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20만 1250대의 전기 자동차를 배송했습니다. 모델 S 플레드가 막 납품을 시작하고 모델 X가 대부분의 주문자에게 2022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납품의 99%가 모델 3와 모델 Y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른 분석가와 비교하여 존슨의 예측은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약간 높은 3분기 인도를 예상한 일부 낙관적인 테슬라 분석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퍼 샌들러와 RBC 캐피털 마커스는 3분기에 대한 예측을 약 23만 3천 대의 차량으로 상향 조정하여 2분기에 비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납품이 14% 이상 증가했음을 암시합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포터는 3분기가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회사의 2021년 연간 전망을 84만 6천 대에서 89만 4천 대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존슨은 테슬라가 배터리에서 유리하지 않고 판매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같은 EV 중심 지역에서는 회사가 폭스바겐과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잘 나가다가 또 멍멍이 소리를 어김없이 하고 있네요. 테슬라는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든 존슨은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폭발적인 수요를 공급하기도 바쁜 테슬라 회사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요. 노르웨이에서도 제가 예전에 자료 보여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었죠. 1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멍멍이 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걸러서 들으실 부분은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든 존슨은 팁 랭크에서 7,671명의 분석가 중 7,422입니다. 최하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존슨은 테슬라에 대해 매도, 등급, 또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7.1%, 성공률은 54%로 67달러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신 아니죠? 이런 고든 존슨도 컨센서스 예상치를 약간 상회한 3분기 인도량을 22만 3천 대를 말했다는 건 그만큼 테슬라의 이번 분기는 엄청날 것이란 걸 암시하는 듯 하네요. 테슬라는 아레본과 새로운 메가팩 프로젝트를 확보하여 2021년 파트너십을 1000메가와트시로 확대했습니다. 테슬라와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회사인 아레본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저장 운영을 위해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기반을 둔 또 다른 테슬라 메가팩 2기가와트, 6기가와트시를 공급하는 새로운 마스터 공급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에 따라 아레본의 2021년 총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250메가와트, 1000메가와트시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있는 테슬라 메가팩으로 구동됩니다. 상업적 규모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배터리인 테슬라의 메가팩이 팔콘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팔콘 포트폴리오는 향후 4년 동안 캘리포니아 로드센터에서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레본과 동료 에너지 회사 테나스카의 합작 투자입니다. 이 시설은 특히 전력 문제에 너무 익숙한 캘리포니아 기반 고객을 위한 정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화재와 뜨거운 기온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그리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가 특정 시간에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거나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레본과 테나스카가 팔콘 포트폴리오를 통해 건설하려고 하는 시설은 하루 중 피크 시간에 최대 4시간의 배터리 공급 에너지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잘 배치된 독립형 배터리 시스템은 로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개통 중단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레본의 저스틴 존슨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테슬라 메가팩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전기 자동차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메가팩을 활용한 테슬라의 이미 인상적인 에너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아레본의 최신 벤처는 메가팩의 가장 최근 작업입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북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메가팩 생산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라스로프에 있는 메가팩 생산 공장은 테슬라가 아레본과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상업적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메가팩이 2022년까지 매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날짜는 라스로프 공장의 완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만 돼도 어느 정도씩 테슬라 어닝에 눈에 띄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는 며칠 전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튼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테슬라가 FSD 베타 버튼을 운전자에게 배포할 계획을 밝히고 안전점수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FSD 베타 버튼을 사용할 자격을 원하는 운전자는 안전점수 시스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100에 100, 그 다음은 99, 98 등입니다. 라고 머스크는 드라이버의 FSD 베타 버튼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트윗에서 운전자가 FSD 베타 프로그램 자격을 얻으려면 완벽한 점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에 따르면 100에 100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FSD 베타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테슬라는 항상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테슬라가 조만간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할 징후는 없어 보입니다. 머스크는 FSD 베타 버전 10.2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전 10.2가 출시된 후 테슬라는 FSD 베타 버튼에 대한 액세스를 하루에 최대 1000명 이상의 소유자로 늘릴 계획이며 안전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가 지정된다고 하네요.
소유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쌓이겠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FSD입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딥인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호구의 주식투자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필히 알람 설정 전체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종목 상담이나 종목 질문이 있으신 분은 치킨 멤버십에 한 달에 한 종목 가능하시고요. 기분 좋다 멤버십은 세 종목까지 가능하고 좀 더 디테일한 상황과 설명 상담 해드립니다. 질문과 종목 상담은 제 멤버십 전용 게시판 질문 게시판에 댓글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조정장에서 너무 불안해하고 마음 졸여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스스로 많이 성장하신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이제 조정장 안 무섭죠? 계속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본인을 무조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이 어느 정도 아셔야겠죠. 도군TV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